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 15분 낮잠이 값비싼 치매 예방약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비싼 보조제를 사드시며 이거라도 먹어야 기억력이 좋아지겠지라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들의 삶을 바꾸는 건 약이 아니라 오후의 짧은 15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밥만 먹고 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아 책상 위에서 꾸벅꾸벅 졸던 저. 대화를 하다 말문이 막히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 했더라 하고 머리가 멍해진 순간. 하루 종일 힘이 빠져 있다가 잠깐 눈을 붙이고 나니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번쩍 든 경험. 바로 그 순간이 뇌와 심장이 새로 태어나는 황금 시간입니다. 낮잠 자면 게으른 거다. 낮잠 자면 밤잠이 망가진다. 낮잠 자면 오히려 머리가 무겁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잠을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이 오래 유지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며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도 낮아진다. 여러분, 이보다 값싼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15분, 돈 한 푼 안 드는 습관이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68살 여성 한의학자입니다. 젊었을 땐 낮잠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젊다. 낮잠은 노인네들이나 자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 12시간 넘게 환자를 보고 밤새 논문을 뒤적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달라졌습니다. 오후 3시만 되면 눈이 감기고 환자 말씀을 메모하다가 글자가 흐려지고 집중력이 뚝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내가 늙어서 그렇구나 싶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제 몸을 실험 삼아 낮잠을 시작했습니다. 단 15분. 알람을 맞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집중이 살아나고 진료실에서 환자와 대화할 때 머리가 또렷해지고 저녁까지 힘이 이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낮잠은 사치가 아니라 약이구나. 제가 만난 80살 어르신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매달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를 사들이며 효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약을 먹어도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때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아버님, 점심 식사 후 딱 15분만 무조건 알람을 맞추고 눈을 감으세요. 한 달 뒤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외운 전화번호가 저녁에도 기억나요. 이게 웬일입니까? 물론 낮잠만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약이 아닌 습관이 바꾼 것이지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표된 연구들은 한 목소리를 냅니다. 짧은 낮잠은 기억력, 집중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하루 15에서 30분 낮잠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낮잠을 꾸준히 챙긴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더 낮았다는 보고가 있다. 이쯤 되면 이제 낮잠을 게으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시간 투자 아니 건강 투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낮잠을 오장의 균형을 맞추는 시간으로 봅니다. 특히 오후 1시에서 3시는 간과 심장이 회복되는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이때 잠깐 눈을 붙이면 흩어진 기운이 모이고 장부가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낮잠은 돈 안 드는 보약입니다. 하루 15분 그 습관이 평생 약이 되어 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낮잠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흐려지는 걸까요? 분명히 젊을 때는 전화번호도 줄줄 외우고 어제 읽은 책 내용도 또렷했는데 예순이 넘으면서부터는 방금 들은 말도 금세 잊어버리고 대화 중에 말이 막히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저도 이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하고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구와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낮잠이 뇌의 3가지 중요한 기능을 다시 깨운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기억을 정리하는 뇌의 서랍 정리. 아침부터 들어온 정보는 뇌 속에 마구 쌓입니다. 낮잠을 잠깐 자면 뇌는 그 정보를 정리합니다. 마치 서랍 속에 옷을 가지런히 넣는 것처럼 필요한 건 앞에 두고 불필요한 건 뒤로 밀어 놓습니다. 그래서 낮잠 뒤에 대화를 하면 오전에 들었던 말이 훨씬 또렷하게 떠오르고 공부를 하면 훨씬 잘 외워집니다. 둘째, 뇌의 청소 시간. 우리 뇌는 깨어있는 동안 계속 노폐물을 만듭니다. 이 노폐물이 쌓이면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흐려지고 기분까지 가라앉습니다. 짧은 낮잠 동안 뇌 속 림프 흐름이 활발해지면서 노폐물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고 나면 머리가 개운해지고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셋째, 신경 연결을 단단히 묶는 접착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 속 신경세포끼리 가느다란 다리를 놓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는 처음엔 약합니다. 낮잠은 그 다리를 튼튼히 이어주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낮잠 뒤에 배운 것이 더 오래 남고 쉽게 떠오르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뇌를 수해라 불렀습니다. 골수와 기운이 모인 바다, 바로 뇌입니다. 이 수해가 부족하면 기억이 흐려지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낮잠은 이 수해를 다시 채우는 방법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오후 1시에서 3시는 인체의 기운이 바뀌는 때, 이때 눈을 잠깐 감으면 뇌가 편안해지고 눈과 귀가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옛 한의서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낮의 짧은 잠은 밤잠의 밤과 같아 정신을 맑히고 눈과 귀를 밝힌다. 낮잠을 뇌 건강에 제대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시간은 15분 내외. 더 길면 깊은 수면으로 빠져 머리가 무겁습니다. 장소는 편안하지만 과하게 눕지 않아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 눈만 감아도 충분합니다. 알람은 필수. 스스로 조절하려다 보면 1시간 넘게 자 버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낮잠은 길게 자는 게 아니라 뇌에게 휴식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낮잠은 단순한 눈의 휴식이 아닙니다. 뇌의 기억 서랍을 정리해주고 노폐물을 청소하며 신경 연결을 강화해 기억을 오래 붙잡아 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나이 들어 잃어버리기 쉬운 기억력과 집중력을 다시 되살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과 혈관은 쉼없이 달리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마르고 엔진은 과열되고 결국 멈춰버립니다. 우리 몸의 심장과 혈관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심장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짧은 낮잠이 기차의 엔진을 식혀주는 잠깐의 정차, 즉 혈관과 심장을 위한 안전벨트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짧은 낮잠을 자는 사람은 혈압이 더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 혈압이 가장 높아질 때 잠깐 눈을 감으면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이 받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제가 만난 70대 남성 환자분은 늘 혈압 때문에 걱정이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오후만 되면 머리가 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점심 후에 15분 눈을 감아 보세요. 몇 주 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간 긴장이 풀린 듯 오후 두통이 줄었습니다. 물론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낮잠이 혈압 관리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심장은 하루에도 수십만 번 뛰며 피를 온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면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심장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낮잠은 심장을 진정시킵니다. 짧은 휴식 동안 교감신경의 긴장이 풀리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박동이 고르게 정리됩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낮잠을 규칙적으로 잔 사람들에게서 심장질환 위험이 낮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혈관은 늘 쓰레기가 쌓이는 하수관과도 같습니다. 음식으로 들어온 기름기, 스트레스 호르몬, 노폐물들이 쌓여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낮잠은 이 혈관에 잠깐의 청소 시간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혈관 속 노폐물이 쌓이는 속도도 늦춰집니다. 그래서 낮잠을 꾸준히 챙긴 사람들에게서 혈관 건강 지표가 더 양호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군주지관, 즉 임금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장부를 지휘하고 정신을 다스리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지치면 나라가 무너지듯 심장이 지치면 온몸이 무너집니다. 낮잠은 바로 이 임금에게 잠깐의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한낮에 눈을 붙이는 건 임금이 잠깐 침전으로 들어가 기력을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옛 의서에도 한낮의 단잠은 심장에 화를 내리고 혈맥을 순조롭게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위해 낮잠을 어떻게 자야 할까요? 식사 직후 눕지 마십시오. 밥을 먹고 바로 눕는 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20에서 30분은 가볍게 움직이고 그 뒤에 잠깐 눈을 붙이십시오. 시간은 반드시 15에서 20분 이내. 길게 자면 혈압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십시오. 낮잠 중 깊은 숨을 고르게 쉬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장은 쉼 없는 북입니다. 북을 치기만 하면 터집니다. 낮잠은 북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낮잠은 내만 위한 게 아닙니다. 심장의 긴장을 풀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자연의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하루 15분 낮잠은 돈 한 푼 안 드는 심장약입니다. 이 습관 하나로 오후의 두통, 가슴 두근거림, 혈압의 불안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가장 우리 몸을 갉아먹는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 몸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이 잠깐은 도움이 됩니다. 위기를 벗어나도록 긴장을 유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려집니다. 나도 모르게 병이 찾아오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낮잠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잠시 꺼주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첫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짧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긴장을 풀고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가볍고 기분이 안정되는 겁니다. 둘째,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춥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흥분합니다. 낮잠은 부교 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이 진정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가슴 두근거림이 줄고 숨이 편안해집니다. 셋째, 정신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잠깐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시던 분들도 낮잠 습관을 들이면 성격이 한결 온화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지요?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낮잠은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짧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 세포를 다시 충전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면역 방어군이 활발해집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낮잠을 습관적으로 자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기에 덜 걸리고 회복 속도도 빨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80살 여성 환자분은 늘 피곤하고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는 둥 마는 둥, 늘 몸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간단했습니다. 어머님, 점심 후에 15분만 눈을 감아 보세요. 꼭 알람을 맞추시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예전처럼 감기에 잘 안 걸려요. 마음도 덜 불안하고요. 물론 낮잠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짧은 휴식이 면역 회복에 보탬이 됐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간의 울결이라고 표현합니다. 기가 막히고 마음이 풀리지 않는 상태지요. 낮잠은 간의 기운을 풀어주고 울결을 흩어주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면역력은 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가 충실하면 외부의 사기에 쉽게 침범당하지 않습니다. 낮잠은 전기를 보충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옛 문헌에도 한낮의 짧은 쉼은 100가지 병을 예방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리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눈을 감으세요. 꼭 잠들지 않아도 됩니다. 단 10분만 조용히 눈을 감아도 긴장이 풀립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세요. 낮잠 직전 심호흡을 하면 몸이 더 빠르게 안정됩니다. 규칙적으로 반복하세요. 하루 한 번 같은 시간에 낮잠을 자면 몸이 스스로 배워서 스트레스에 덜 휘둘립니다. 낮잠은 단순히 피곤을 푸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신경의 균형을 맞추며 면역력을 회복하는 생활 속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15분 낮잠이 값비싼 보약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이 습관 하나로 병원비와 약값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잘못 자면 약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낮잠을 시도하다가 머리가 더 무겁다, 밤잠을 설친다,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하다라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낮잠이 나쁜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너무 오래 자는 경우입니다. 낮잠은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자면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면서 깨어날 때 머리가 무겁고 오후 내내 피곤이 이어집니다. 둘째, 늦은 오후에 자는 경우입니다. 오후 4시 이후에 낮잠을 자면 밤잠이 깨집니다.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면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밥 먹자마자 눕는 경우입니다. 식후 바로 눕는 건 위장을 무겁게 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낮잠이 독이 되는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황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점심 식사 후 20에서 30분 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낮잠 길이는 15분에서 20분 이내, 알람은 필수 장소는 침대 대신 의자나 소파, 완전히 눕기보다는 살짝 기대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준비물로는 휴대폰으로 무음으로 설정해 주고 커튼은 반쯤 닫아 빛을 은은하게 세팅합니다. 마무리로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스트레칭과 물 한 잔. 이 습관만 지켜도 낮잠은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낮잠은 꼭 자는 것만이 아닙니다. 잠깐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점심 후 의자에 기대 눈만 감으셔도 됩니다. 집에 계신 어르신들은 TV를 끄고 15분 타이머를 맞춰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제가 진료실에서 권하는 말은 늘 같습니다. 낮잠은 자는 것이 아니라 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낮잠이 만들어내는 변화. 짧은 낮잠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후에 집중력이 달라졌다. 밤에 오히려 잠이 깊어졌다. 몸이 가볍고 기분이 밝아졌다. 자잘한 잔병 치레가 줄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삶의 질이 분명히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낮잠을 단순히 눈을 붙이는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낮잠은 간과 심장의 화를 내려주고 기혈을 고르게 돌게 하며 정신을 맑게 하는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짧은 잠은 백약보다 낫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제 낮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뇌를 깨우고 기억을 지키며 심장과 혈관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씻어내고 면역력을 북돋우는 것. 그 모든 것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하루 15분 습관만으로 가능합니다. 낮잠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낮잠은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값싼 보험이자 강력한 보약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직접 연구하고 경험한 생활 속 건강 비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오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낮잠의 기적,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